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250선도 돌파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는 장이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은 1조 3,100억 원을 넘게 사면서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연중 최대치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중국의 화웨이의 5G 장비를 둘러싸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에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현재 지각 변동의 기운이 감지됩니다. 최근 인텔이 내부 파운드리 칩 생산을 TSMC에 맡기면서 대만 증시에서 TSMC가 급등했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세계 10위 기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속에서도 실적 선방을 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두산솔루스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은 강세장에서 더욱 힘을 받아서 상승세를 나타냈죠. 네, 이어서 뉴욕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AMD의 실적도 발표됐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를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컴퓨터 부품업체 AMD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10%의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AMD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매출 전망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리사수 AMD 최고 경영자는 노트북과 서버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2분기 실적 호조를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8일 미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인 2+2 업무 오찬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내 법의 지배를 분명히 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반중 전선 구축과 관련한 동맹들의 동참을 압박한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국제 금값이 3거래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금은 1온스에 13달러 60센트, 0.7% 오른 1944달러 60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3거래 연속으로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기술주들이 하락하고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의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과 달리 주요 IT주가 줄줄이 하락했는데요.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알파벳, 애플은 1%의 낙폭을 보였고 테슬라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증시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 역시나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7%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26,0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 0.6%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3,2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전날에는 2% 가깝게 내렸는데 이 간밤 시장에서도 1%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1,4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삼성전자 사실상 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 어제 시장에서 5% 넘게 상승 나왔습니다. 58,600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전해드렸듯이 5G 장비를 둘러싸 미국과 중국 갈등에 따른 반사 이익감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 그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 그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0.19%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8만 8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우선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 넘게 급등했고 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강세였습니다. LG화학 2% 넘게 올랐고 삼성 SDI가 현대차 제치고 다시 9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 3% 넘게 뛰면서 39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어제 시장은 1위부터 5위까지 제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이었습니다. 일단 헬스케어가 0.7% 넘게 상승했고 HLB 1% 넘게 상승하면서 88,9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89,0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고요. 제넥신이 이제 5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10% 넘게 상승하면서 127,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이와 함께 KMW가 6위권까지 밀렸고요. 에코프로비엠은 5위권에서 단숨에 7위권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빨간불로 거래 마감했고요. 펄어비스 어제 오랜만에 빨간불이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VR과 AR과 관련된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게임 업종들도 오랜만에 반등세 나타냈습니다. 펄어비스 현재 2% 가깝게 급등을 나오면서 19만 2,300원대까지 오르면서 어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이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최근 이 골드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 비트코인도 함께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1,300만 원대에서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동성도 풍부한 데다가 이더리움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38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오미가세부터 함께 보시면 0.6%의 상승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메랄드 이더는 약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와 코인들 별 움직임 없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월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약세를 보였지만 또 경기 방어주는 강세였거든요.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한 다우지수, S&P 500 한 0.6% 내외, 나스닥 지수는 한 1% 조금 넘는 그런 하락세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찌 보면요, 그 큰 어떤 그 시장 내 이벤트나 어떤 그 흐름 없이 다소간에 지금 소강 국면 속에서 전반적인 그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한 키맞추기 장세의 좀 작은 어떤 그 흐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일단 지난밤 시장 내 조금 좀 불안하게 만들었었던 부분, 하락을 만들었었던 부분 한 두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보면요. 이야기는 이렇죠.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5차 추가 부양책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그 이견차가 쉽사리 좁혀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조금 좀 크게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이제 민주당은 약 한 3조 달러 규모를 좀 고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금 서로 간에 지금 양보를 안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죠. 실질적으로 그 추가적인 그 실업급여 수당을 조금 좀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1조 달러 규모의 어떤 그 시장 내 경기 부양책을 지금 계약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두 당 모두 추가 경기 부양책에는 원칙적으로는 합의하고 있다라는 점. 아무리 난항을 벌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최소한 1조 달러 규모 이상에서는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고 어제 나타났었던 그런 협상 난항에 대한 불안감 부분은 조금씩 시장 내에서 둔화되어 갈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죠. 실제로 지금 현재 발표된 그 경제 지표가 다소간의 좀 약세, 좀 둔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대표적인 것이 지난밤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 98.3. 하지만 이번 7월달 어제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는 91.6으로 한 6%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경기 선행 지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보다는 다소간 좀 둔화가 예상되어진다라는 쪽으로 신뢰지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의 조만간 타결 가능성 그리고 오늘 밤 발표될 FOMC 7월달 FOMC로 하여금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경제 둔화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부분은 조금은 좀 불식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FOMC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제로 금리를 당분간 아마도 상당 기간 내년 하반기까지는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죠. 실질적으로 FOMC가 지금 현재의 미국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오히려 더 시장 내에 더 큰 주목거리일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미국 경기가 언제 반등할 것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경기의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더 FOMC의 어떤 그 평가 부분을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긴급대출 프로그램 지난 9월까지 원래 이제 9월까지였는데 이미 연말까지 연장을 했죠. 이 이야기는요 전체적으로 시장 내 금융 요소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진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게 되면서 지난밤 미국 시장에 나타났었던 다소간의 불협화음 그리고 경제 지표의 둔화 부분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금 가격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유동성의 최대 수혜 자산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자산의 대표적인 것을 따져보게 되면 금융자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이 있고요. 안전자산의 대표라고 하는 금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통은 어떤 그 우정성이 늘지 않고 좀 팽창하지 않고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서로 간에 자산 간의 쏠림 현상이 위험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불안감이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희소 현상으로 조금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모든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그 어떤 수익률이 조금 낮은 쪽에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금 가격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 가격의 사상 최고치가 연일 경신되고 있다라고 판단 내지는 평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라는 불안감 상황 이에 따른 주식시장은 다소간의 좀 변동성이 나타나긴 하지만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근데 안전자산의 금 가격이 상승하고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할까?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왜냐하면 유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팽창하고 있고 그 팽창하고 있는 국면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동성 장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오늘 밤 발표될 FOMC의 유동성 지속에 대한 어떤 그 시장으로의 재확인 과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시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역시 시장 한켠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윤 앵커 앞서서 미국 시장을 정리해 주실 때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상승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항공주와 여행 관련주들의 상승이 지난밤 특히 돋보이는 하루였다라는 점. 다우지수 0.6% 내외, S&P 마찬가지, 나스닥 1.2%의 하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주, 여행주들에 대한 상승은 나타났다라는 점. 이 이유는 어찌 보면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백신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 경제는 다시금 원상복귀가 되면서 이때까지 상당 기간 소외를 받았던 그리고 상당 기간 시장 내에서 버림을 받았던 종목들의 어떤 그 관심사항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델타 항공이랄지 유나이티드 에어랄지 노르웨이안 크루즈랄지 여행주들 특히 노르웨이안 크루즈는 7%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였고요.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에어 각각 1%와 3%대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부분. 우리가 절대 지금 현재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 전반적인 미국 시장 어떤 그 흐름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이어서 어제 우리 증시의 수급 상황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일일 순매수 규모로 보면 6년 10개월 만에 최대인데요. 이 수급 관련해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시장 내에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코스피 1.3조 원의 순매수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동안 계속 우리나라 시장을 팔아왔죠. 근데 어제 1.3조 원을 순매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거의 80%, 90%가 IT 업종에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지난 5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도를 보였던 지난 2월부터 순매도를 보였던 부분과는 전적으로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5개월 2월부터 6월까지 누적 순매도가 무려 26조 원. 이 중에 반도체를 10조 원을 팔았다. 절반 가까이 반도체를 팔았다라는 점. 근데 7월 들어서 지난 이제 표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2월 달에 한 5조 원 가량을 순매도 했고요. 3월 달에는 12조 원, 4월 달에는 4조 원, 5월 달 4조 원, 6월 달 1조 원. 근데 이번 7월 달 들어서 IT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어제 삼성전자 9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7월 들어서 삼성전자만 2조 원가량을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점. 어떤 흐름을 분명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추세의 변화를 분명히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겠다. 이제야말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사기 시작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배경 일단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죠. 첫 번째는 FOMC의 완화 기조에 대한 확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글로벌 포트폴리오, 글로벌 펀드들 특히나
패시브 펀드죠. 보수적인 펀드, 인덱스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덱스 펀드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글로벌 미국 시장 내에서 각 업종별, 섹터별, 그 업종 비중 변화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이 IT 비중이었습니다. IT 비중이 대체적으로 23% 내외에서 28% 정도로 비중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패시브 펀드들, 인덱스 펀드들, 지금 현재 글로벌 펀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덱스 펀드. 이들은 당연히 섹터 비중을 추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비중이 늘어나 있는 IT 업종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글로벌 테크 비중의 확대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삼성전자랄지, SK 하이닉스랄지, 아니면 LG전자랄지 이런 부분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점. 상당 기간 지난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비워왔었던, 매도해왔었던 우리나라 IT 업종에 대한 비중을 다시 채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바로 닥쳐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왜 이제 죄송합니다. 지난번 사실상 그 시장을 조금 좀 불안하게 흔들었었던 추가 부양 경기, 추가 부양책의 어떤 그 타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만간 추가 경기 부양책은 이제 타결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라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유입은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 여기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여파, 이에 따른 반사 이익.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화웨이 반사 이익 가능성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우리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죠. 물론 이 부분이 현실화로 다가올지 아닐지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인들 IT 업종 대표주 삼성전자 계속해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 분명히 인식을 해놓고 시장 대응해 나가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 달러화의 약세기죠. 물론 지난번 한 0.1% 정도는 달러화가 다시금 강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약세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금 가격의 강세 기조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에 따라서 유동성, 자산 내에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수혜, 이에 따른 자산 간 키맞추기 양상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부분들 자산 가격의 동시 상승으로 이해해 두시면서 앞으로 시장 내 상당 기간 공백을 보였던 시장 수급 주체죠. 외국인들이 메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럼 외국인들이 어떤 부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우리나라 쪽에서 구성하기보다는 인덱스를 쫓아가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인덱스 펀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결국은 섹터 간 비중이다라는 점. 그러면 섹터 간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테크 비중, 테크 산업에 대한 비중 먼저 확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업종 대표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매수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라면 앞으로 당분간 시장 투자 전략 너무나 확실합니다. 외국인 수급을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중에서도 또 하나 있죠. IT 업종 예상 호재 3가지 정도 다시금 요약을 해보면요. 삼성전자가 5G와 관련된 반사 이익,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 이익, 외국인들 사이에 상당 부분 깊숙하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애플의 이제 시그니처 모델이죠. 아이폰 12 5G 모델이 되겠습니다. 9월달 이제 언팩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한 점 2가지입니다. 전 모델 5G,
그리고 전 모델 디스플레이가 OLED로 바뀐다라는 점. 그러면 5G와 OLED 이에 대한 관심 미리 가져놓는 것이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는 점 분명히 좀 생각을 해놓으시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지금 개선이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지난 밤 발표가 된 미국의 AMD 반도체 회사죠. AMD 실적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외국인의 행보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장 지난밤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렸다고 해서 우리 시장 내에서 절대 그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 저는 조금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제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은 좀 둔화 약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현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핵심 이슈 5가지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에 기반한 IT 성장주의 어떤 움직이는 모습들 오늘 더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전개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FOMC의 완화적 통화도 역시 통화 정책도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의 갈등은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추가 경기 부양책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최소한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원달러 추세가 약세 전환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이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코로나 백신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라면 국면이 이렇습니다. 외국인들 중심의 어떤 투자 전략이 상당 부분 바람직하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결국은 성장주 중심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내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IT, 테크 섹터 중심의 수급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 지속될 가능성 이 부분이 높겠다라는 점. 그렇다면 결국은 유동성이 계속 담보된 그런 상황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실적 중심의 차별화 결국은 성장주 차별화가 지금 시장 내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그러면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는 IT, 클라우드, 5G, 2차 전지, 소부장 이 부분 모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아울러서 오늘 밤 FOMC 결과 발표가 나타나게 되고요. 페이스북과 보잉, GM의 실적 발표가 대기 중에 있고요. 내일은 조금 시장이 조금은 좀 어떤 유보 내지는 답보 상황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마도 애플 컴퓨터의 실적과 아마존의 실적 그리고 구글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섞이게 될지 이 부분도 내일 미국 시장에서 어떤 모습이 보일지 상당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점. 그 가운데 하루 앞서서 중국에서는 PMI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럼 중국의 PMI 지표는 아마도 지난달보다 조금 더 개선되어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그러면 중국의 기대, 중국 의존도가 조금은 더 높은 우리 기업들로 다시금 어떤 시장 방향성이 쏠릴 가능성. 일단 시장은 서로 간에 들쭉날쭉하는 주가의 행보가 나타나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긍정적인 우상향 방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면서요. 그 속에서 소위 말하는 키맞추기 순환매는 계속될 다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점. 그 속에서 오늘, 내일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기보다는 조금은 좀 긴 호흡에서 이제는 어떤 섹터 비중이 높아져 있는
테크 업종, IT 업종 이 부분을 계속해서 비중 확대 전략으로 갖고 가시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강세 보였던 삼성전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화웨이 이슈로 좀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이 IT 투톱 종목들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삼성전자의 상승세였죠.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크게 매수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쪽으로 쏠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텔에 대한 반사 이익도 있고, 이 인도 쪽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 상승, 여러 가지 호재가 다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주가가 크게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따른 이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어떤 고가폰에 대한 생산 감소, 또 서비스 고객들의 과잉 반도체 재고 정리를 위한 이 주문 축소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반기 때는 이 코로나19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 다 안고 가야 될 숙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19 리스크 안에서 이 반도체 가격 하락이 좀 예상되는 만큼 이 전망이 이 반도체 업종 다 좋다마로는 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상반기 가격의 상승세를 드림 가격의 상승세를 이어간 만큼 하반기에는 조정이 나오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달 말 이 PC용 드램의 고정 거래 가격이 3.31달러로 1월 말 대비해서 16.4%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증명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6월에 상승세가 멈추고 이 현물 가격이 급락한 만큼 이 3분기 가격 하락은 예고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랜드 플래시 역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연속 같은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안고 가야 될 숙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 하반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서버 수요는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있어서 이 3분기 이 서버 드램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것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몰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2분기를 피크로 하반기 때에 만약에 실적 하락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이런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도 낮아지면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도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 어떤 통상적 계절적 수요 증가가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특별하게 지금 예측을 하는 부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월달에 이 반도체 재고 업체들의 그런 재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아직까지 수급은 단기 좀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관심을 더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이 백신 수혜주들이 급등 낙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 모더나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장 막판에는 결국은 상승폭을 모두 내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 반영될 만한 코로나19 수혜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제 이제 미국 제약회사죠.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3상 임상시험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심했는데, 우선 모더나가 올 연말까지 백신 보급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바른손, AB 프로바이오, 파미셀 같은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우선 지금 특히 이제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그 모더나 창립 멤버로 알려진 로버트 랭거 MIT 교수가 비상근 사내이사로 들어왔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모더나 관련주로 묶여 있고요. 작년 8월이었죠. 이 랭거 교수를 영입한 뒤에 바이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명을 유지인 데서 바꾼 그런 바가 있습니다. 여기 파미쉘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19 백신 등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의 주 원료죠. 이 뉴클리오시드를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의 코로나19 임상 시험 소식에 주가가 좀 민감하게 좀 그전까지도 반응해왔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이제 좀 슬림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주, 또 최근에 한국판 유대 발표 후에 정책 테마 관련주 중에 수익률 변동폭이 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테마주들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그래도 좀 파미쉘 같은 경우가 이 주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이 뉴클리오시드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이런 임상에 대한 통각, 그리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됐을 때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파미쉘에 대한 종목을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넥신이나 어제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많이 크게 보여주었는데, 우선 임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 코로나 관련주한테는 호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임상 1시장에서 상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별 무리가 없고 이 시판까지 돼서 시작이 잡혔을 때 그 종목들이 어떤 이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지, 관련주라고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관련주일 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8월 3일에 VR과 AR과 관련된 규제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관련해서 어제부터 이미 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관련해서 좀 보고 계신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VR, AR, 가상 증강 현실이라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네거티브 방식 규제,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심사를 하는 부분으로 좀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관련주에서는 이렌텍, 우리도 휴브레인,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이 안에서 이제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가 이 스마트 골프와 또 AI 솔루션, 또 AR과 VR 같은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로 신체 정보, 또 운동량, 활동 시간 등을 고려한 운동 계획과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떤 케어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청자분도 아실 겁니다. 이제 바디프렌드, 안마 의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바디프렌드와 우리도 휴브레인이 협력하면서 이 컨디션 관리와 또 피로 회복에 유용한 프리미엄 안마 의자에 적용하는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관련주로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가장 증강현실 적용 분야가 게임이나 교육 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이 문화, 제조, 교통, 의료 분야까지 지금 가는 부분을 정부가 이번에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제 우리나라 한국판 유대 관련해서 첫 규제 혁신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의 이 VR과 AR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VR과 AR의 규제 혁신에 대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어떤 관련주들은 계속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금값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관련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고려아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습니다. 역시 금과 은 가격의 상승세가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 기업 이름이 고려아연이라고 해서 아연만 하는 게 아니죠. 우선 금과 은 같은 경우에도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은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았지만, 시장 기대치에서
좀 실망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금과 은의 가격 상승세가 좀 상쇄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주요 자회사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2분기가 좀 최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언스팟 가격으로 하락이 되면서 하반기 어떤 TC 수익의 좀 일부 감소가 좀 예상이 되지만 어떤 상승 체결된 부분을 봤을 때는 2분기 때는 이익 증익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고려은행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58만 원까지 최고로 잡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좀 상승 여력을 좀 계속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웨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서울 동부 지역을 포함한 중서부, 전북 북부, 경북 북부 등 내륙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 비는 경기 남부와 충청 등 중서부에 집중되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도에는 내일 오후까지 시간당 최고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한 산사태 피해, 또 농경지나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고 150mm 이상,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남부, 전북 북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는 오늘 오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 비가 다시 시작되겠고요. 전남과 경남은 오전까지 비가 오다 대부분 개겠지만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장마가 끝난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제주의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고 습도도 높아서 체감온도도 33도 이상 오르며 상당히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대구도 한낮에 어제보다 9도가량 높은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28도 보이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2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인천과 춘천 27도, 수원과 청주 29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속초와 울진이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부산 22도, 대구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가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오다 대부분 개겠지만 중부지방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